어제 모처럼 여야정 정당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모처럼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협의를 하고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현실은 일촉즉발 정말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위기의식을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고 있고 국민들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현장을 돌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54조 원을 썼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4조 원을 쓰고도 만들어낸 일자리, 평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일자리 그 못 미치는 그동안 만들어냈다는 게 50만 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년 전에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2.5배를 쏟아붓고도 50만 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4조 원이라고 하면은 그 돈의 크기가 베트남 정부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용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에 23조 원을 또 그냥 허공으로 54조 원을 날려보내고 또 23조 원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년과 조금 더 다른 게 없어요. 또다시 23조 원을 우리는 허공에 날려야 될 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바로 미친 짓이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번 예산 국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일 날 지역위원장 신청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방으로 또는 저에게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청했냐 안 했냐, 누가 했다 안 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의 오만과 제1야당의 몽매함 가운데서 대한정당임을 자처하면서 청와대의 독주를 막겠다 하면서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미래지향적인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론은 지역위원장 공모하는데 그 당연한 이 공당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파로 나눠서 정치적 함의를 캐내려 하고 있는 현실이 그냥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그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명자에서 우리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피의적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주창을 했던 바른 정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정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밝히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각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1차에 이어서 2차 진행 중인 조직위원장 공모와 선출 과정이 저는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이 조직위원장 공모 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앞에 바른미래당 빼면 더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신청 서류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신지와 학벌을 묻고 직업과 재산을 따지고 당의 기여도와 모집 당원의 숫자, 가족의 학력과 상세 직업까지 따지는 과거의 기존 정당들이 해왔던 방법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청서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바른 정치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만 강화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을 모집해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바른 좋은 인재 찾아서 바른 정치, 미래 정치를 해내야 될 인재들을 뽑아가겠다라고 해놓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과거의 그 방법대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참신한 인재들을 우리에게 올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정당이 과거의 다른 정당들과 같이 특정 직업군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정당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물갈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되돌아보니 평균 매 선거 때마다 47%의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물갈이가 많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갈이가 되면 정치가 정화가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점점 더 퇴화하고 있습니다. 물갈이가 특정인의 패권을 만드는 수단시 되어 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우리는 현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패권 정치를 우리가 저버리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현역 의원들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 현역 의원들은 법에도 없는 사무실들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역을 점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하고 과연 우리가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바꿔낼 의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그런 용기는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묻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부터 이런 기득권 버리고 법 정신에 이거 해서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당협 사무실, 이런저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폐쇄할 것을 선언하기를 당 지도부에게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함께 논의해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부터 우리 바른미래당이 하나하나 차별화시켜가면서 새로운 신진 세력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 당으로 모시겠다 하는 의지의 표시가 꼭 필요하다.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향후 바른 정치,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제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